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되냐, RPQ 너가 말한 것처럼 지금 조정안에 추가 매수냐 아니면은 손절이냐 혹은 이익 보고 있다면 익절이냐. 자, 저는 이런 방법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 추가 매수냐 손절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전부 다 속행으로 팍팍팍 진행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슈카월드에서 봤는데 가장 개인이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라면서요. 주봉으로 볼게요. 왜 삼성전자보다도 못하냐, 더럽게 안 갔다. 제가 제 친동생에게 3월 19일부터 말했던 거, 그리고 제가 4월에 제 지인에게도 말했던 카톡했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리노공업 이런 걸 말고 개인이 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몰린다. 그게 특히 삼성전자였죠.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이 몰려오는 것들, 아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 반대로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움직일 거. 왜? 나는 나의 주식의 접근 방법 철저한 영순이 양털 깎이니까 절대 개인이 가는 거 먼저 안 움직여준다. 그냥 들어가서 목표가 40만원에 들어가서 20만원 마이너스 50% 목표가 드릴게요. 마이너스 50% 찍고 가는 걸로. 그리고 100만원. 와, 미친놈. 저는 그 BBIG,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 중에는 추가로 들어간다면 굳이 갖고 계신 분, 나는 진짜 현대차 평생 주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사세요. 한 30만원은 가겠네요. 최소 50만원까지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겨우 그거 하려고. What up, y'all? RPQ입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에다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또 금융거래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 받고, 그것들의 빌미로 제가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스탁론까지 추가로 계속적으로 얹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저의 일지, 저의 일기. 지금은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어이구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제목을 정리해놓고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위 말하는 급락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또 시인분들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시다시피 개인 일지이기 때문에 거의 즉흥적으로 장이 열린 날은 매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길 것 같아서 제목이랑 약간 종류별로 나눠서 보고해야겠다. 보고서 1부, 2부, 3부로 좀 나누어서, 그래야지 이제 보시는 분들도 나는 2부가 관심 있으니까 2부 가서 보고, 3부에 관심 있으니까 3부 가서 보고, 이렇게 마음의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자, 가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에게 이제 댓글이나 질문 주셨던 지인분들,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되냐, RPQ 너가 말한 것처럼 지금 조정안에 추가 매수냐 아니면은 손절이냐 혹은 이익 보고 있다면 익절이냐. 자, 저는 이런 방법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좀 이따가, 즉흥이기 때문에 이게 1부로 갈지 2부로 갈지 3부로 갈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자, 추가 매수냐 손절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전부 다 속행으로 팍팍팍 진행해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저의 일기이고, 제가 진짜 실제적으로 제 친가, 친척, 친동생, 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몰래 엿듣고 힌트를 받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과 선택과 책임, 그리고 보상까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오늘의 시황부터 먼저 보면은, 요거 들어가기 일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등등등 들어가기 전에 하다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즉흥이기 때문에. 코스피, 오우 맨 60포인트 빠지는 거 봤어요. 60포인트 빠지는 거 안 보는 삽니다. 거의 이러고 있죠. 마음 심리가 마이너스 2.3%. 사실 저는 오늘 늦게 일어나서, 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근데 운동까지 해서 겹쳐가지고 거의 2시 가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거의 이미 파란불이었지만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거의 3시에 일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파랗구나. 아이고 대폭락이다, 불황이다, 도망차. No. 지금은 대세 강세장일세. 뭐가 달라진 건데요? 일희 일비 하지 말고, 주희 주비 하지 말고, 월희 월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틀 빠져서 혹은 3주 빠져서? No. 어저께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던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3개월 동안 장을 지켜보니 어떤 종목들 들어가서 대한민국 장은 장수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 며칠 쭉 빠졌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이 며칠 쭉 빠졌다라는 것과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역시 우리나라는 라고 하셨는데, 이 며칠과 장기 투자는 완전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며칠 좀 빠졌다고, 혹은 3달 동안 경험을 하셨다고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물려서 올라가면 다시 팔 거예요 라고, 아니면 혹은 조금 더 올라가면 팔아야 됐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린이일수록 가장 고수가 아닐수록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게 이게 12마리 칠면조 잡는 거.
어떤 노인이 칠면조 5마리만 잡으려고 이거 막대기 땡기면 칠면조 잡는 겁니다. 이게 칠면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 칠면조가 8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조금만 기다려볼까? 9마리 10마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대박 났네. 칠면조가 12마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와 땡기자 한 마리만 더 들어오면 근데 칠면조 갑자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11마리 12마리가 내 본전인데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No 본전은 0마리입니다. 아이고 내가 한 마리만 들어오면 다시 땡겨야지. 그러자 2마리가 나갔죠. 칠면조 9마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목표가는 5마리였는데 아이고 아까 10마리 11마리일 때 땡길걸. 그러자 다시 8마리 7마리 4마리 결국 칠면조가 0마리가 될 때까지 영감님은 막대기를 땡겨서 함정을 닫지 못했습니다. 주식 경험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경험을 해봤는데 본전으로만 팔 거예요. 한국은 역시 장기 투자면 안 돼요. 본전보다 조금만 이익 나면 팔아야지. No. 지금은 대세 강세장일세. 나는 나의 포지션을 잃고 싶지 않다네. 여기 12마리 갔잖아요. 칠면조 12마리가 아니고 120마리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땡겨야죠. 내가 12마리를 경험해봤는데 짧은 경험이셔서 그래요. 3개월이 아니고 30년 정도. 적어도 한국에 있는 모든 주가 지수와 그리고 전 세계의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나 3개월 동안 책만 읽어서 이해하시면 물론 그것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3일 있으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겹도록 여러분에게 똑같은 격언과 똑같은 이야기만 매일 하는 거는 제 지인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를 매일 똑같이 기록하는 것은 네 맞아요. 세뇌되라고. 하루만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근데 경험으로 그걸 피부에 박혀있지 않으면 촉으로 습관이 되어있지 않으면 3일 있으면 까먹습니다. 진짜. 저는 까먹지 않는 것은 그것을 10년 넘게 피부에 박아서 경험에 피눈물 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박혀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어떠한 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큐몬스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자 코스닥 그리고 혹시 어저께 거의 100명 가까이 넘게 구독자가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도 띄워드릴 건데 과연 주식 전문가란 무엇인가 자기 돈 100원 한 푼 들어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씨부리고 전 종목 2,400개, 2,200개를 떠들어질 수 있는 분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혹은 그런 유사 투자 전문가를 욕해주면서 대신 군중심리죠 사실 그것도 유사 투자 전문 새끼들 다 개똥 같은 놈입니다 라고 똑같은 공감의 마음을 주는 말을 똑같이 씹어주면서 역시 자기는 어떤 비중에 뭘 샀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는 유튜브 채널들을 신뢰할 것인가 혹은 저는 솔직하게 절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는 게 아니고 제 주식에서의 목표 60살에 1조를 벌기 위해서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100% 저만을 위해서 기록하는 일지를 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 친가 친척 지인 친동생 지인들에게 해주는 말을 기록하는 영상에서 실제로 제 전 재산에 빌리고 대출받고 풀 레버리지 스탁론까지 써서 기록하고 있는 저 지금 이렇게 300% 뿌잉뿌잉 200% 뿌잉뿌잉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던 것들은 단 한 주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단 한 주도 있구나. 그 중간에 들어간 것들 찢어 나누기 위해서 있지만 그것도 기록에 있어요. 항공주 잘못 들어가면 바로 돌이켜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다 에 대한 거에서 이 사람 솔직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훔쳐보고 힌트를 얻으실지는 여러분의 선택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죠. 무엇이 중원디 이틀 빠지면 뭐 한 50% 빠지면 뭐 물론 50%까지 빠질 일은 없지만 지금은 대세 강세장일세. 제가 만든 명언 강세장에서는 번트나 안타 말고 주도주 풀스윙으로 장외 홈런만 쳐야지라는 제목 올렸던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게요. 에서 말씀드린 예전의 모든 역사의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어떻게 갔는가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달으시게 됩니다. 내일 또 내릴 수도 있죠. 다음 주에 내릴 수도 있어요. 추석 전에 박살내고 추석 후까지 박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동학개미 운동의 승리다 스마트 개미다 왜? 위기는 기회다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들어오신 개미들이 줄이니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듣기 좋은 귀에 달콤한 내 귀에 캔디 달콤한 이야기만 계속 들려드리고 요즘 개미트 스마트한 개미들 20대 30대는 달라요 헛소리입니다. 가장 위험한 네 글자 존 템플턴 형이 말했던 This time is different. 제가 항상 말하는 저의 주식 접근법 영순위 이것도 링크 띄워드릴게요. 가서 보세요. 영순위 주식시장은 현대시대 새로운 지배 계층들의 지금은 왕권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현대시대의 새로운 지배 계층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양털 깎기 시스템이다. 그게 꼭 돈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배를 위한 컨트롤을 위한 여기서 스마트에 보이는 몇 개의 자금들 새로운 50조 60조가 들어왔어요. 뿌잉뿌잉 No. 그러면 오늘 왜 떨어졌죠? 몇 시간 전 뉴스인데 코스피 외인 기관 매도의 장중 2%대 하락이라면서 아니 왜? 스마트계획이 60조가 대기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에서 코스닥과 기관에 각각 1300 어쩌고 1900 거의 2000억 가까운 매도. 개인은 그 6천억 60조 중에 겨우 3000억 들어왔지만 개인이 외국 기관 판 거 다 받아줬는데 왜 2% 이상이나 떨어졌지? 희한하네.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야기, 내가 산 종목을 좋게 말해주는 거가 이익이 될지, 쓰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익이 되는 말을 들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니 외국인과 기관이 판 것만큼 가까이 팔았으면 조금만 떨어지거나 보합이어야지 왜 그렇게 왕창 떨어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슈카월드에서 봤는데 가장 개인이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라면서요. 주봉으로 볼게요. 왜 삼성전자보다도 못하냐, 더럽게 안 갔다. 제가 제 친동생에게 3월 19일부터 말했던 거, 그리고 제가 4월에 제 지인에게 말했던 카톡 캡처 항상 말씀드렸지만, 리노공업 이런 걸 말고 개인이 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몰린다. 그게 특히 삼성전자였죠.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이 몰려오는 것들, 아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 반대로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움직일 거. 왜? 나는 나의 주식의 접근 방법 철저한 영순위 양털 깎이니까 절대 개인이 가는 거 먼저 안 움직여준다. 코스피 갔죠 먼저 왕창.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는 아주 간단하게 3월 바닥부터 BBIG 중에 바이오제약 말고 BIG, BIC 3월 17, 18, 19, 20 나눠줬고 4월 초중순부터 내가 틀렸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도 믿지 않습니다. 저만 믿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주식 철학은 저도 믿지 않아요. 절대. 미쳤어요? 내가 뭔데? 내가 한 600조 있나? 내가 지수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어. 전 절 못 믿어요. 나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 오직 시가, 주가, 가격과 심리만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틀리다고. 내가 뭔데? 나는 관찰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 나는 틀리고 시장의 정답이라는 걸 깨닫고 관찰하고 수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4월 초중순에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저는 절대 테마주 하지 않는 성격, 제약바이오 쳐다도 보지 않는 성격인데 제약바이오가 너 틀렸어. 나야 이번 주도주는. 저는 난 틀렸구나. 나는 별거 아닌 개인 일기 개인일 뿐이고 내가 관찰해보니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되겠구나. 왜? 코스닥을 움직이려면 코스닥 선택을 맞았다면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다. 그래서 4월 초중순에 추가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고 추가 스탁론 받아서 제약바이오 비중 들어가 줬고요. 오지 그린에너지 이런 거, 항공 이런 거는 스탁론 안 쓴 보너스 계좌는 그냥 보너스고, 정말 말 그대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 200%짜리 수익률은 제약바이오에서 거의 다 나고 있죠. 심지어 한 달 늦게 들어갔는데 오래 갖고 있을수록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 지인 중에 큰 목돈 전셋집 옮기면서 2억 늘려고 했던 동생에게도, 친한 지인에게도 4월 16일이었나? 17일 전날이면 쌀 때 조금 사도 자꾸 삼성전자 산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따위 사지마. 지금 넣지마. 지금 코스닥 간다라고 했잖아. 삼성전자 따위 사지 말라고 했고 SK 하이닉스도 당연한 거고요. 왜? 양털 깎이니까 라고. 저는 제 철저한 주식 철학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보다 더 들어갔던 SK 하이닉스는 더 안 가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큰 비중으로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제 지인 중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 팔고 BBIG 그리고 ETF 레버리지 코스닥 코스피 5개로 나눠 사라. 미친 새끼 꺼져 싫어 라고 하면은 하지마. 저는 여러분 구독자분들께 말하는 게 아니, 분명히 제 지인과 제 친동생에게, 그리고 제 말한 걸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SK 따위 사지 말고 다 팔아서 BBIG 레버리지 ETF 2개 나눠 사라. 싫어, 나 금액도 적고 몰빵할 거야. 그러면 그냥 ETF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2개 나눠 사라. 1억 안 되면 세금 알아서 잘 공부해보고. 나는 죽어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있어야겠다. 나 평생 갈 거다. 그러면 남겨놓고 잘라서 찢어서 사라. 물론 이렇게 말하고 나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슈카월드나 SK 하이닉스, 삼성 왜 이렇게 안 가나요 하고 나니 단기간에 갈 수 있겠다. 주봉입니다. SK 하이닉스 아직도 못 들었어요. 심리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차트적인 새끼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똑같은 차트를 봐도 와우 장룡기법, 동방불 백기법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가격과 심리만 본다. 개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면서요, SK 하이닉스. 자, 개인의 심리로 아이고 내가 83,000원 오면 팔아야지, 81,000원 오면 팔아야지, 90,000원 오면 팔아야지 라는 심리가 더럽게 많이 뭉쳐있죠. 이거 뚫어야지 가죠. 85,000원 오면 팔아버리고 매도, 88,000원 오면 팔아버리고 매도와 매수의 싸움이다. 주식은 아주 간단하다. 90,000원 오면 팔아야지. 여기도 물린 사람, 여기 물린 사람 더럽게 안 가겠죠. 다른 거 뻥뻥뻥 BBIG ETF 레버리지 날라갈 때 모르죠. 이번 주에 뚫을지 다음 주에 뚫을지. 그러나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뚫으면 다시 눌릴 수도 있고, 모른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뚫어야 되고, 이 심리를 또 뚫어야 되고, 아우 지겨워. 난 이거 안 사. 저라면 제 지인들에게 절대로 이거 안 사.
야 진짜 네가 SK 하이닉스 평생 갖고 싶다 그러면 좀 남겨놓고 네 비중 중에 나머지 사 라고 말할 겁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그나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단 좀 낫다는 거. 왜? 걔는 59조짜리 밖에 안 되고 얘는 시가총액 400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줘야 코스피가 움직인다. 옵션 만기일에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세력들이. 그 세력은 여러분이 말하는 이 증권사놈들, 기관놈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유 외국인놈들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접근하는 세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그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무슨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생각하고, 음모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미국의 월가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걸 왜 알아야 되죠? 알 필요가 없잖아. 그 세력이 단합적인 건지 뭐 프리메이슨인지 뭐 외눈깔 애들인지 몰라요. 뭐 저기 영국의 뭐 무슨 자금인지 관심이 없어. 왜 알아야 돼요? 모른다니까? 왜 알아야 돼요? 세력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얘는 그나마 세네요. 삼성전자 기껏 요만큼 올릴 때 나머지들 뻥뻥뻥 날라갔죠. 그렇게 평균가 되니까 코스피가 평균가로 그만큼 올라주고 있는 거다. 내려갔다 갈지 올라갔다 갈지 춤을 출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약하다. 나라면 절대 안 사고, 내 지인들에게 4월부터 3월부터 초지 일관되게 말했던 것처럼 절대 메인으로 들고 있지 마라. 찢어서 나눠 사라. LG화학 겁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분들께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LG화학도 여기 말해야겠다. LG화학 제가 수차례 몇 주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LG화학 모르겠어요. 찢어라. 왜? 주도주 업종은 강세장에서 순환하며 다 간다. 제가 매번 한 100번쯤 이상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한 글자 한 토시 한 단어씩 해석해보세요. 강세장에서 한 글자씩 생각해보세요. 주도주 업종은 순환하며 그 내에서 업종 내에서 다 간다. LG화학 무섭다? 찢어요. 찢어서 첨보,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뭐 그런 거 다 사라니까 나눠서. 왜? 주식 격언 중에 유명한 거, 기찻길을 내가 위에 걷고 있을 때 주식이라는 뭔가 오는 것 같아요. 덜컹덜컹. 무엇이 오는지 모른다면 일단 내려라. 무엇이 그게 기차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선로 위에 올라타도 괜찮다. 늦지 않았다. 주도주 특히 강세장에서는. LG화학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무서워요. 모르면 찢어. 선로에서 내리라고요. 나눠 타. 뭐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그리고 다시 타면 되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뭐가 어려워? 아 그래도 뭐 그 5% 10%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5% 10% 더 손해 안 보려는 마음이잖아요. 욕심, 탐욕. 버려라 그딴 거. 카카오, 제가 돈이 있다면 당장 카카오 살 겁니다. 지금 추가 스탁론 더 넣고 싶은데 비중 때문에 추가 스탁론 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고 있는 건데, 진짜 누가 저한테 진짜 10억만 꿔주실 수 있으면 1년에 5% 빌려 돌려드릴게요. 그러나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주식하려고 듣는 거기 때문에 야 그 10억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10원도 빌려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죠? 누구 없나? 아유 너무 좋네. 지금 당장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왜? 들어가. 조정일지 몰라. 근데 조정일지 여기 조정일지 여기 조정일지 몰라요. 지인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서 목표가 40만원에 들어가서 20만원 마이너스 50% 목표가 드릴게요. 마이너스 50% 찍고 가는 걸로. 그리고 100만원. 와 미친놈. 저는 그 BBIG,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 중에는 추가로 들어간다면 카카오를 보고 있어요. 왜? 가장 시총이 작거든. 즉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많은 배율로 올라가고 시총도 작아. 더 올라갈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이슈거리 더 많다. 아주 뭐 카카오 뭐 뱅크 있고 뭐 있고. 저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있다면 다 주도주예요. 다 갈 거예요. 그러나 카카오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제 계획입니다.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쭉쭉 올라서. 근데 언제 들어갈 거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항상 제스리 보모가 말한 피라미딩 전법, 올라가면, 혹은 다비치가 말했던 박스권 이론 또 비슷하죠. 뚫고 올라가면 더 비싸게 살 거예요. 명품이 된 후에. 야 40만원 따위 안 사. 45만원 50만원 돼야지. 60만원 70만원은 돼야지 삽니다. 평단가는 낮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실제적인 수익률이 아닌 수익 전체는 더 많은 거죠. 이때 사도 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강세장일 경우 조건, 제 지인들에게 강세장에서는 물타기가 좀 해도 돼요. 사실 이거 이미 물타기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타야지 물타기인데 분할 매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물타기를 제가 지향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의 가치. 여기서 물 타서 평단가는 내렸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라면 이게 조금 더 흘렀다가 갈지 보합했다 갈지 횡보했다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3개월 6개월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물 타서 좋은데 평단가는 떨어졌는데 3개월 6개월 동안 옆에 가는 걸 살걸 이라는 마음이 들게 생깁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못하고 옆에 옮겨 타는 일도 생기고, 뚫을 때 사면 되잖아요. 이게 3개월 있다 할지 6개월 있다 할지 1년 있다 할지 모르는데, 더 내려갔다 갈지 모르는데
1년 동안 내려갔다 가면은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주식에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거 시간의 기회. 시간의 기회 비용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명품이 되면 삽니다.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제3버머의 피라미딩 전법은 모든 업종에, 강세장 때 모든 주도주 업종에 다 손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제가 말한 그 업종이 BBIG라면 저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동차 종류들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그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전에 써먹은 업종들은 써먹지 않는다. 최소 10년 보통 20-30년 지나야 써먹는다 라고 했잖아요. 얘는 2008, 9년도에 써먹어서 자동차는 제가 웬만하면 뺄라 그랬는데 BBIG 중에 2차 배터리 혹은 풍력 수소와 같이 얽혀버리면서 새로운 테마와 엮여주면서 막상 10년쯤 지난 것 같아요. 어설프게 10년 지나버렸네. 진짜 안전하게 한 21년쯤 되면은 제가 이제 좀 주도주 한번 끝났으니까 잊혀질만 하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어설프게 9년쯤 지나서 BBIG ETF 중에 그 다음 후보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1등은 아니다. 제 기준에서. 그냥 BBIG ETF 사라. 레버리지가 여전하고요. 뭐 굳이 갖고 계신 분, 나는 진짜 현대차 평생 주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사세요. 그러나 보세요. 여기에 주도주다. 제가 주도주다 사라, 주도주다 사라, 주도주다 사라. 형 그거 말고도 앞으로 갈 거 주도주다 사라. 못 뚫네. 야 팔아라. 아이고. 삼성전자처럼 와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사니까 안 가죠. 여기에 물려있는 심리들 미쳤다. 개 많죠. 물려서 못 파는 사람들. 진짜 내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라고 진짜 고인물들, 한 1년 반 동안 고인물들 쉽게 안 갈 겁니다. 이 부분. 오면 팔고 매도와 매수의 싸움이다. 뚫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 뚫긴 뚫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번 강세장 2-3년 안에 뚫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이거 꼭 사야겠어요. 이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단 낫지만 좋지만 이거 굳이 여기 BBIG 막 날아가는 거 있는데, ETF 레버리지 막 날아가는 거 있는데 2-3년 동안 굳이 이걸 사서 요만큼 벌겠다고, 요만큼 뚫는 거 벌겠다고, 이거 한 30만 원은 가겠네요. 최소 50만 원까지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겨우 그거 하려고 BBIG 막 500%, 700%, 1000%짜리 날아가는데 같은 기간 내에 현대차 그냥 사고 싶다면은 비중 조금만 담으시길. 그러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단 낫다. 나머지 제가 항상 현대차만 대표로 말씀드리지만 업종 강세장에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 아파 죽겠는데 업종군, 자동차라는 업종군은 비슷하다. 그 중에 저는 대장 현대차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자, 진원생명과학, 신풍지약, 일양약품 등등등 제가 지금 코스닥에서 반 거의 이상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들 살짝 봐드리면